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 야수진 현재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포지션들을 정리해보니 최소 4명씩은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팀에 비해 주전은 약하지만 분명 내세울 자원에 더불어 자리가 없는 자원까지 있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 롯데의 최대 과제는 투수 보강과 더불어 이 야수진의 교통정리로 주전급을 찾아낸과 동시에 적절한 트레이드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 일명 배달 트리오로 불리는 3명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 시즌 롯데 대표적인 중복 자원인 3명이죠. 발이 빨라 도루를 잘하고 중견수가 가능하며 장타 없이 타율과 출루율로 승부를 보는 전형적인 1번 타자 유형으로 쏙 빼닮은 공통점이 있죠. 원래 이런 유형이 황성민밖에 없었으나 올 시즌 장두성과 김동혁이 좋은 활약해주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선상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선수의 1년을 보고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지만 황성민은 풀타임 4년간 꽤 많은 기복을 보여왔었으며 두 선수는 황성민보다 어리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교가 되는 선수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주전급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현재 야수 보강 예정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보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고승민, 박찬현 같은 선수들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 외야 이야기가 돌고 있기에 사실상 대주자 롤로 계속 쓸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봤을 때 한 팀에 똑같은 대주자 롤이 3명이라는 건 분명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 3명 중 최소 1명 정도는 이번 겨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황성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었으나 이렇게 두 선수가 치고 올라와 버렸고 반대로 황성민은 올해 또 한 번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였기에 그때도 상대의 급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확실히 트레이드 불가 자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파는 것이기에 살 팀이 있을지와 손해를 걱정해야 할 텐데 대주자 자원은 늘 수요가 있기에 1대1 교환이 아니라면 가능은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셋 중 누구를 정리해야 하나 가슴 아프지만 우선순위를 매겨보려 합니다. 우선 타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율면에서는 장두성과 황성빈이 앞섰으나 출루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김동혁이 전반적인 타격 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김동혁이 두 선수에 비해 타석이 조금 적긴 하지만 표본으로 삼기엔 괜찮은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김동혁의 말도 안 되는 사출갭은 단순 대주자 롤로 잘할 선수라는 기대가 아니라 주전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능력치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격을 봤을 때 앞으로의 김동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타출갭이 장두성보다 부족한 황성빈은 장차 출루율도 좋아질 거라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가장 많은 타석을 먹었음에도 이러는 걸 보면 사실 그리 좋은 1번 타자감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루면에 있어서는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황성민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도루 시도율과 그런 도루 시도율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팀 내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한 것이 단순히 경기를 많이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황성민의 적극성 부분은 확실히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분명 그것이 주는 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황성민의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 주전급이라고 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오래 강해졌고요. 양날의 검인 셈이죠. 뭐 두 선수도 도루 능력이 나쁘지 않긴 하나 황성빈에 비한다면 경험 차이든 뭐든 아직은 부족하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변별력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쩌면 롯데에게 가장 중요한 수비에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선수의 수비 지표를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황성빈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외야수 전체로 보면 레이에스 전주를 다음 수준으로 빠른 발 대비 수비가 정말 별로였는데요. 그에 반해 장두성의 중견수 수비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치를 보여주며 탑5 중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수비면에서는 주전급으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장두성을 중견수로 쓰는 것이 롯데가 단기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따지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는 식은 아니었지만 공격은 김동혁, 주루는 황성빈, 수비는 장두성으로 나름의 황금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3명을 섞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중견수 발견이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수들의 능력과 더불어 경력과 함께 트레이드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황성민은 앞서 말했듯이 주루 능력이 좋은 선수이며 적극성도 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팀의 니즈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3명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로 올해 부진하긴 했어도 한 시즌 WAR 2를 넘겨본 적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분명 수요가 있을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하지만 경험이 많음에도 공격 기복이 심하고 수비는 이미 최악인 게 확실히 시해졌기에 오히려 이미 뽀록났다는 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두성과 김동혁은 확실한 장점이 보이지만 두 선수 모두 황성빈에 비해 표본이 적다는 점에서 이 장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죠. 그나마 외야 수비에는 기복이 적다는 걸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유일한 약점인 타격
타격이 조금 성장했다는 데에서 장두성이 어쩌면 가장 가치가 높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수는 타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첫 시즌이었던 올해 김동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장두성, 김동혁은 고평가 받을 것이고 황성빈은 나이까지 생각했을 때 둘에 비해 조금 처지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롯데는 수비가 중요하기에 장두성이 필요하고 그에 반해 수비가 최악인 황성빈이 주루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에 롯데 입장에서도 셋 중 한 명을 보내야겠다면 긁어볼 만큼 긁어볼 황성빈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수비의 큰 차이로 인해 황성빈이 팀에서 아쉬운 자원으로 교통정리를 하자면 황성빈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황성빈이 올해가 저점이라 생각하여 좋은 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좋은 타겟은 도루 꼴찌에 외야가 약하며 그에 비해 투수진이 나름 탄탄한 KT가 아닐까 싶은데 이강철이 버린 투수는 죽는 거 아니다 생각하면 같은 약점이 있는 기아나 키움도 괜찮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그저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올해 롯데는 배달 트리오에 대하여 교통정리를 할까요?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해지네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